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통해 우리 사회 화합과 동체 대비를 발언하며 바람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 등 전국의 사찰과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와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법주사 제34대 주지에 취임한 정덕 스님이 승려복지와 인재양성 전법 포교를 발언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덕숭총림 수덕사 대학전법단을 출범했습니다. BBS 뉴스의 기획 리포트 미담. 오늘은 강원도 홍천 광운사에 주석하며 방송 포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청운 스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에 전해드리는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동체 대비를 발언하며 바람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탐욕과 무지는 청정으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람일 실천을 권장하셨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에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동체 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파 대종사는 바람일 실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삶의 터전을 넓히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의 단기 출가 체험 2기에 참여한 동국대 외국인 학생과 일간지 기자 등에게 출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의 두 번째 청년대학생 봉축 발심 출가에 참가한 12명의 행자들은 어제 아침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를 하는 것으로 단기 출가 3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이후 간담회를 갖고 출가 기간 세계적인 명사들처럼 선 명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조언하며 염주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왜 하느냐? 내 스스로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 스스로 그거를 없애는 그러한 게 이제 명상이거든.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참선이라 그러는데 참선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제 그 선명상이라고 붙였어. 단기 출가자 가운데에는 캐나다 출신의 동국대 외국인 학생인 한국명 길선진 씨와 조선일보 장근욱 기자 등 다양한 이력의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52번째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 등 전국의 사찰과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와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봉은사의 효 큰잔치 현장에 권금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이 흘러나오자 어깨가 들썩여집니다. 머리는 희끗해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모처럼만의 나들이와 신명나는 공연에 어르신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서울 도심 속 천연고찰 봉은사가 52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효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봉은사 보우당 앞마당에는 인근 지역부터 먼 곳에 있는 어르신까지 200여 명이 한데 모여 잔치를 함께 즐겼습니다. 기분이 좋지. 절에 오니까 앞으로도 한참 내가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열심히 법당에 가서 법왕로 가서 기도 드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정성껏 차린 공양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도 직접 앞치마를 두른 채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는 단순히 불교 신도의 어르신들을 넘어서서 이 강남구 일대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1년에 한 번 이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희가 공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등 정관계 인사들도 일일이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건강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효잔치를 열어준 봉은사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혼자 집에 계시면 항상 이제 우울증도 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와서 웃을 수 있고 실컷 놀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이런 봉은사에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봉은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는 저희 봉은사에서 벌써 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300년 역사를 이어받은 봉은사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내년에 봉은사의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중심 사찰 봉은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 실천에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가 효문화축제를 열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은은한 소리향기 가득한 서울 우이동 솔밭 근린공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청 가수의 흥이 돋는 무대에 어깨춤을 들썩이고 공연 내내 박수를 치며 환호성도 마음껏 질러봅니다. 축제를 즐기는 마음만큼은 여느 젊은이들의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고 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냥 기분도 좋고 몸이 그냥 활력소가 좋고 노래도 하고. 지역 불교계와 불교계 복지시설이 함께 마련한 제2회 강북구 어르신 효문화축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불교문화 체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연등과 108염주를 직접 만들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복지관이 다니는데 오늘 여기서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왔어. 우리 집사람은 저기서 저기 노래 듣고 나는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우리 둘이만 다니니까 아주 즐거워요. 이런 장소 있으면 찾아다니죠.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쌀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경로잔치를 마련하는 등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효문화축제는 생활 속에서 수행, 보시, 봉사를 실천하는 행사로 해마다 지원과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장이자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불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며 효를 실천하는 것은 계율의 근본이자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효행은 자기를 알고 본래의 마음인 진심을 찾는 길이며 우리가 서로 연기되어 무수한 인연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과 청려장을 전달하며 지역 구성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 창성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6회, 100회 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항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불교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불기 2568년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2024 인천 연등축제를 열고 인천 시민의 안녕,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더욱 소중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불기 2568년을 공축하는 연등 축제를 갖게 된 것을 3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법요식에 이어 힐링 음악회에서는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노래와 뮤지컬 갈라쇼, 파페라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고, 식전 문화공연에서는 난타 공연과 인천불교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 인천 수륙제 보유자 일초 스님의 수륙제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기도 포천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등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포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3일 포천천 특설무대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2024 포천 물골 연등제를 봉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대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연등 행사를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관심사이며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며 종교를 뛰어넘어 포천 시민 여러분과 모두가 줄지어야 하는 행사이므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포천 물골 연등제가 예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생과 화합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2024 포천 물골 연등제는 BBS TV를 통해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16일 저녁 7시 30분,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제34대 신임 주지 정덕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승려 복지와 인재 양성, 전법 포교 등 중장기 발전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법주사. 정덕 스님에게 법주사 직인이 전달되면서 주지 소임이 맡겨집니다. 사무대중 여러분, 모두의 인연을 귀히 여겨서 신임 주지 정덕 큰 스님을 이 산중, 이 교구의 당당한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호응하고 결집하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지난 7일 제34대 주지 정덕 스님의 고불식을 대웅보전에서 봉행했습니다. 고불식에는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 회주 도공 스님, 주지 정덕 스님, 청주 불교방송 사장 도암 스님을 비롯해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최부림 보은군 의회 의장,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인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임기 동안 그 뜻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교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부터 먼저 대중과 화합하여 법주사의 운영화합의 도랑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정덕 스님은 승려 복지를 확대 추진하고 선교율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교육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승려 복지, 인재 양성, 그리고 전법 포교의 원력을 세워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법주사가 되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87년 법주사에서 해정 스님을 계사로 3위계, 199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은혜사 총무국장과 법주사 재무국장, 16, 17, 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법주사를 대중화합과 원흉살림의 도량으로 만들고 전법과 수행이라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법주사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이 창건한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 명상 활성화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으로부터 천년을 세우다 기금 2천만 원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길상사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향기가 서려 있는 도심 중요 사찰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덕조 스님은 불교 대학을 새로 만든 데 이어 여러 문화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종단에서 추진 중인 선 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중 스님들과 함께 진우 스님을 예방한 덕조 스님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30주년 기념 법정 스님 미공개 강연록인 신간 진짜 나를 찾아라를 진우 스님에게 선물하며 유지 계승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덕숭총림 수덕사 대학 전법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역 대학 3곳에 전법 단장과 지도 교수를 위촉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창립을 준비 중인 신성대와 청운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덕사의 인근 지역 대학들의 불교 동아리가 모였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한서대와 해전대, 충남대를 비롯해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신성대와 청운대 등 5곳입니다. 수덕사는 이들 대학을 모아 덕숭총림 수덕사 대학 전법단을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미 창립해 활동 중인 대학 3곳에 장학금으로 각 1,0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전달하고 현재 신입 회원을 모집 중인 청운대와 신성대에도 창립 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명상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수덕사 대학생 전법단에서는 불교 동아리 활동 지원 외에 방학 기간을 통해서 연합 캠프, 사찰 순례, 템플스테이 등 지도교수님과 동아리 회원들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도 정진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며 지혜의 씨앗을 심어 성불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을 세우기를 당부하고 수덕사에는 불교 동아리 운영 지원금 5천만 원을 전하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전법단 출범을 하기까지는 교구의 말사의 스님들의 협조와 또 교구장 스님의 적극적인 울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덕사의 발전과 우리 전법단 그리고 우리 동아리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교부장 남전 스님도 축사를 통해 전국 본말사와 함께 대학생 전법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대학생 불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가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격려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부처님 법을 통해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신 스님은 총무국장 정경 스님에게 수덕사 대학 전법단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최종인 한서대 교수와 김진욱 해전대 교수, 최정영 신성대 교수에게 각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학생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불교 동아리 대학생들은 나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고 신심이 커져 진정한 불자의 삶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우리 대학 전법단이 한국 불교의 중흥이 되길 발언하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지원으로 대학생 전법 포교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수덕사에서도 전법의 씨앗이 움텄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BBS 뉴스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을 기해 시작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미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광운사에 주석하며 방송 포교와 만공회 모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청운 스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운봉산 기슭에 소담하게 자리한 광운사. 광운사는 BBS-TV 청운 스님의 천수천왕과 증문즉설로 적극적으로 방송 포교를 펼치고 있고 자비 나눔과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청운 스님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6년 넘게 불교방송 만공회 모연 방송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동참해 수천여 명에 달하는 만공회 공덕주를 모셨고 사비를 들여 답례품을 선물하며 복자를 손수 써서 불자들에게 보시하는 등 만공회의 원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만공회 동참이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포교하는 최상의 공덕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모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린다 왕명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실천되지 않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천시받고 경시되고 비난받게 되니까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르게 전하는 방법이 뭐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 방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스님은 또 불교 방송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 방송,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불교 방송을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불의득의 성금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한다든지 찾아가는 불교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길들을 앞으로 자주 열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운 스님은 광운사가 자리한 화촌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릴레이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시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홍천 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평생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전법도생에 매진한 조계총림 방장 현봉대종사의 초제가 어제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에는 문도 스님과 상좌 스님, 대중 스님, 송광사 신도 등이 참석해 헌향과 헌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봉대종사는 송광사 광원암에서 일일부작 일일불식과 선농일치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으며 2019년 11월 산중총회에서 제7대 방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현봉대종사의 49제 2제는 15일, 3제는 21일이며 막제는 6월 18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됩니다. 조계 중에 최고 어른인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로 중생의 행복을 위한 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또한 틈날 때마다 대중법문에서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바라밀 실천은 우리 모두가 전력해야 할 화두일 겁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서 바라밀을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이들이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